카페, 미용실, 사무소, 학원, 상가에서 흔히 만나는 이런 시설들을 법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옆 호실까지 계약해서 사무실을 넓히려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기도 전에 구청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용도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업종은 그대로예요. 사무소에서 사무소입니다. 건물에는 서류에 적히는 법적인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그걸 용도라고 합니다. 간판도 하는 일도 하나도 안 바뀌는데 왜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업종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건물 서류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질문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누구나 떠올리는 당연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개를 아시면 어떤 상가를 보러 가시더라도 여기가 내 업종에 맞는 자리인지를 계약하시기 전에 직접 가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내 업종의 용도 이름을 애초에 왜 알아야 할까요? 건물에는 저마다 법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고요. 그 용도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대장을 떼어보시면 용도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참고로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건축법은 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업종에도 법이 정해둔 용도가 붙어 있어요. 이 두 용도가 서로 다르면 맞춰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용도 변경입니다. 절차의 종류는 하나가 아니고요. 두 용도가 같은 시설군에 있느냐, 다른 시설군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군은 성격이 비슷한 용도들을 묶어놓은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정을 하려면 용도 이름이 두 개 필요합니다. 대장에 적힌 용도 이름 하나, 내 업종의 용도 이름 하나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에도 같은 업종이 하던 자리인데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요. 결국 내 업종의 용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장에 적힌 이름과 맞춰볼 수 있으니까요. 이걸 계약하고 나서 확인하시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대장의 용도와 내 업종의 용도가 다르다는 게 그때 드러나면 용도 변경 절차부터 밟아야 하니까 개업 일정이 밀리고요. 그동안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도 함께 묶입니다. 그런데 대장은 떼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도 되고요. 문제는 나머지 하나예요. 내 업종의 용도 이름은 대장처럼 떼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직접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막히십니다. 그 이름은 대체 어디서 찾을까요? 답은 건축법 시행령에 딸려 있는 목록입니다. 법령 뒤에 표로 붙어 있어서 별표 1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의 용도를 종류별로 정해둔 목록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적히는 용도 이름은 전부 이 목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무슨 업종인가? 이 목록을 열어서 내 업종의 이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상가에서 흔히 보는 업종들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에 모여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종에는 소매점, 의원, 이발소처럼 일상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있고요. 제2종에는 일반 음식점, 학원, 노래 연습장처럼 그보다 규모가 있거나 오락성이 있는 업종들이 보입니다. 성격이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목록에서 내 업종 이름만 찾으면 끝이겠네요. 그런데 목록을 실제로 열어보시면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같은 사무소가 한 군데만 나오지 않아요. 제1종 칸에도 사무소가 있고 제2종 칸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 칸에도 사무소가 또 있어요. 업종은 하나인데 칸은 여러 개인 겁니다. 같은 사무소인데 무엇이 이 칸을 정하는 걸까요? 면적입니다. 별표 1의 문장들을 보시면요. 업종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옆에 면적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로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미만인 것, 이런 꼴이에요. 바닥 면적의 합계는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로 쓰는 면적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는 규칙이 따로 있는데요. 그건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인가? 업종만 말해서는 용도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면적까지 말해야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면적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가까이에 두는 시설이거든요.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주변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규모로 선을 그어 조정해 둔 겁니다. 제도의 취지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는 몇 제곱미터에서 이름이 바뀔까요? 별표 1은 같은 사무소를 면적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기준은 그 건축물에서 사무소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고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 사무소가 됩니다. 업무시설은 규모가 있는 사무공간을 따로 묶어둔 용도인데요. 주민생활에 가까운 시설을 묶은 근린생활시설과는 다른 묶음입니다. 같은 간판인데 대장에 적히는 이름은 셋입니다. 이 이름을 정한 건 면적이었어요. 참고로 3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사무소는 실제로는 드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무공간은 대부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이거나 업무시설 사무소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 게 뭐가 문제길래 구청은 신고까지 하라고 했을까요? 용도의 이름이 바뀌면 그 용도가 속한 시설군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군은 성격이 비슷한 용도들을 묶어놓은 묶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묶음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용도 변경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설군에는 법이 정해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서 위쪽 군으로 가는 변경이면 허가, 아래쪽 군으로 가는 변경이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 이름만 바뀌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바꾸는 표시 변경입니다. 어느 군이 위쪽인지는 지금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소 하나만 따라오시면 그 순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거든요. 업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소입니다. 먼저 제1종 사무소가 커져서 제2종 사무소가 되는 경우 둘 다 근린생활시설이라 같은 시설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변경입니다. 다음 제2종 사무소가 더 커져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같은 사무소인데 업무시설이 됩니다. 면적이 커졌으니 위로 가는 것 같지만 이 순서는 면적 순서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가는 건 아래쪽 군으로 가는 변경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업무시설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로 쓰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아래가 되는 경우죠. 이건 위쪽 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고요. 업종은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표시 변경도 나오고 신고도 나오고 허가도 나왔어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간판도 하는 일도 그대로인데 왜 용도 변경이냐?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뀐 건 업종이 아니라 면적이 정해준 용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무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축물에서 학원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가르치는 시설들을 묶어둔 용도예요. 그래서 원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자리, 이를테면 사무소로 쓰던 곳을 학원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바뀐 뒤에도 똑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 있으니까 표시 변경이고요. 그런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되고요. 교육연구시설은 근린생활시설보다 위쪽 시설군이라 표시 변경으로 끝났을 일이 용도 변경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업종은 똑같이 학원인데요. 면적이 그 경계를 넘느냐 마느냐에서 절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면적 조건,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학원 항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그리고 이어서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것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을 별표 1은 교육연구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용도의 이름 뒤에 면적 문장이 그대로 붙어 있죠. 아까 드린 두 번째 질문이 법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무엇부터 하시면 될까요? 질문 두 개를 순서대로 던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업종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하시고 거기 붙어있는 별표 2를 열어서 내 업종의 이름을 찾으세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인가? 쓰시려는 공간의 면적을 그 이름 옆에 붙어있는 경계 수치와 비교해 보세요. 이 둘이면 내 업종의 용도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장에 적힌 지금 용도를 나란히 놓으시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인지 가늠이 서기 시작합니다. 다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내가 전용으로 쓰는 공간만 재는 게 아닙니다.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부분의 몫이 비례로 더해지고요. 같은 건축물에서 같은 용도로 함께 쓰는 면적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경계 근처라면 어느 쪽인지가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합산 기준은 오늘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면 용도 이름을 정하는 질문 두 개는 이제 직접 던지실 수 있습니다. 남은 건 하나예요. 두 번째 질문, 면적은 도면까지 봐야 정확해지거든요. 보고 계신 그 건물 숫자로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건축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장을 떼보면 글자뿐이라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건물 정보가 다 적힌 서류인데도요. 그래서 실제 건물로 보여드릴게요. 주소만 넣으면 건물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바꾸고 싶은 용도를 마음껏 넣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 건물을 찾아줍니다. 바꿔볼 층으로 6층을 골랐고요.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만 고르면 2층 용도와 면적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지금은 교육연구시설이네요. 여기를 뭘로 바꿔볼까요? 바꿀 용도는 목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입원실을 둘 건지 묻는 칸이 저절로 뜹니다. 답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거든요. 검토 버튼을 누르면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실제로 조회해 14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뭐가 나올까요? 지상 8층, 지하 2층, 층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 줄씩 보입니다. 4층, 5층, 7층에도 의원이 있네요. 글자뿐이던 대장이 그림이 됐습니다. 판정은 조건부 가능. 그중 확인이 필요한 게 6건입니다. 막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건축사가 더 봐야 한다는 거죠. 결과는 제한사항, 중점 확인할 사항, 문제 없는 것 3갈래로 나뉩니다. 가운데 6개의 중점 확인을 자세히 보면요. 그중 3가지만 짚어볼게요. 인허가 유형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으로 잡혔습니다. 구청에서 밟는 절차가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차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변경 전 2.32대에서 변경 후 3.47대로 1.14대 늘어납니다. 제한 표시가 붙었지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 대상입니다. 건물 전체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면적을 합치면 약 2066제곱미터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다른 층 의원을 본 이유죠. 문제없는 항목은 따로 모이고요.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부터 풀지 순서까지 정해줍니다. 서류로 아는 건 여기까지죠. 안 풀리는 부분은요? 그건 바로 아래 상담 카드를 보세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시면 검토 결과가 저희 건축사 사무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이 검토는 무료입니다. 하루에 3번, 다 합쳐 5번까지 쓸 수 있고요. 물론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가 도면을 놓고 확인해야 하지만요. 계약 전에 큰 그림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하단에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 버튼이 있고요. 주소만 넣으시면 됩니다. 문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용도 이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질문 2개를 다 던져보면 결국 남는 결론은 이겁니다. 간판은 업종만 말합니다. 대장은 업종과 규모를 함께 말합니다. 내 업종의 용도 이름은 업종이 절반, 면적이 절반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같은 업종이 하던 자리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이 다르면 용도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면 절차가 생기니까요. 계약하시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은 여기서 전에 무슨 업종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대장에 어떤 이름으로 몇 제곱미터로 적혀 있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2개였습니다. 무슨 업종인가? 별표 1에서 내 업종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인가? 면적이 그 이름을 정합니다. 업종이 같아도 용도는 다를 수 있고요. 용도가 다르면 절차가 생깁니다. 허가와 신고와 표시 변경이 각각 어떻게 다른 절차인지는 다음 기회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상가 앞에 서시더라도 대장에 적힌 이름과 내 업종을 스스로 맞춰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면적에 따라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지 글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